네, 반갑습니다. 더 지니어스 주식입니다. 오늘은 주식 강의 이론편 9강, 주식 거래원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원 정보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래원 정보 활용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래원 정보의 진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래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거래원이란 말 그대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들을 거래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HTS나 MTS에서 보이시는 화면같이 거래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종목별로 하루 동안 누가 얼마나 매수했고 얼마나 매도했는지 거래원들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래원이라고 하면 증권사, 즉 기관이 직접 매수하고 매도한 정보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여기에 보이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등 보여지는 증권사들은 이 증권사 창구를 통해 매매하는 거래량을 표시해주는 것입니다. 즉, 키움증권이라고 하면 키움증권 창구를 이용하는 개인들과 키움증권사가 매매한 거래량을 합한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과 기관이 매매한 거래량의 합산 정보이기 때문에 오로지 기관만 사고 팔았다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원 정보 화면에서 어떻게 정보를 해석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 상위, 매수 상위로 구성되는데요. 매수와 매도 각각 상위 5개의 증권사만 표시가 됩니다. 즉, 당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제일 많은 거래량 순서로 상위 5개 증권사만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매도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순서로 매도 주문이 많았고요. 매수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순서로 매수 주문이 많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증권사 옆에 표시되는 숫자가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거래량은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 판 수량을 의미하고 단위는 거래한 주식 수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옆에 표시되는 증감인데요. 이 거래원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1분에서 3분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즉, 해당 시간 동안 변동된 물량을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표시해주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 증감 수량과 매수 증감 수량 합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주의하셔야 할 게 거래원은 30개 이상의 여러 증권사들이 있고요. 그 중에 상위 5개 증권사 거래량 정보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 매도 합과 상위 매수의 합은 값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상위 증권사 5개들끼리만 1대1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표시되는 내용은 외국계 합입니다. 여기서도 외국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당일 거래된 모든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와 매도량을 각각 더해서 합계를 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내려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또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매도 상위 이탈, 매수 상위 이탈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매수 매도 상위 탑5에 있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래량이 줄면서 탑5 상위권에서 이탈한 증권사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증권사의 거래량과 언제 상위권에서 이탈했는지 시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래원 정보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다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원 정보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서 어떤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활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거래원은 모든 거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30개 이상의 여러 증권사 창구 중에 상위 5개의 창구 거래 정보만 보여주기 때문에 거래원 정보를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래원 증권사마다 개별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가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증권사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다 보니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거래량이 많을 경우 개미들의 물량의 변동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계 증권사 중에는 멜릴린치나 JP모건 등과 같이 단타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증권사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권사들이 매수를 한다면 단기 수익을 거두고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래원 정보를 통해 세력의 창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특정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분 만에 5% 이상 급등하는 경우 거래원 창구를 보시면 삼성이나 대신증권 같은 특정 창구에서 대량의 물량이 매수가 되었다면 주가를 상승시킨 세력은 삼성이나 대신증권 같은 특정 창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 시 이 점을 활용하여 특정 창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면 같이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곤 합니다. 사실 세력들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원을 보고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역이용한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거래원이 상위 5개만 보이는 특징을 이용하여 거래량을 조절하고 여러 계좌를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키움증권을 사용해서 매수세를 혼동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거래원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거나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결론은 우리가 거래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거래원 정보를 100%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 참여자의 심리 분석에 좀 더 집중하여 공부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